자, 반갑습니다. 14주차 1차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3주차 2차시 3차시 강의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목 상태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이제 막 날씨도 막 추워지고 이러는 바람에 갑자기 목 감기가 이제 심하게 걸려있는 바람에 목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제 이게 병원 치료도 받고 이런다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로 녹화를 못하게 된 점을 일단 깊이 사과를 드리겠고요. 그래도 일단은 내용적인 부분은 이제 작년에 했던 내용과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13주차 3차시 강의로 올려져 있는 영상을 이어받아 가지고 지금 계속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변수 함수의 그 기하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번 시간을 이제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는 이제 합성함수의 편미분법. 그래서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이제 3변수까지 이제 배우게 되겠죠. 그런 이제 변수들에 대해서 이제 그 함수 자체가 이제 미분이 어떻게 되는지, 편미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또 다른 그냥 미분을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239페이지에 있는 이변수 함수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 요렇게 지금 일단 그림 6.5를 조금 같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보게 되면은 지금 자, 보시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이 Z는 fxy를 우리가 공면으로 우리가 지금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맞죠? 앞에서 했던 대로라면 이제 변수가 두 개짜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수를 이제 Z축으로 대응을 시킬 때에 그 점에 대응하는 값이 이제 공면으로서 우리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실상 여기 있는 이 그림 6.5에 나와 있는 요 네모난 부분 있죠. 이 네모난 부분이 바로 뭐냐면 Z는 fx의 y에 해당하는 공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일단은 이게 이 표현 방법이 뭐였어요? f의 x 이게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이변수 함수 fxy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다라는 기호였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의미하는 바로 기하학적인 의미가 뭐냐면 일단은 먼저 그 x0, y0라는 이 점에서의 x의 편미분 계수는 바로 뭐다? 바로 x 방향으로의 공면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이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x를 변수 취급을 하는 거라서 여기서는 이제 뭐가 되냐면 y를 상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y를 y0라고 고정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럼 y를 y0로 고정을 시키게 되면 이 파란색으로 제가 그어준 바로 요 부분이 바로 뭡니까? y는 y0라는 평면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 공면과 이 y는 y0라는 이 평면이 만났을 때 분명히 이러한 곡선이 생깁니다. 그 곡선을 제가 빨강색으로 좀 표시를 해볼게요. 자, 여기 바로 요 점이 되는 겁니다. C1이라고 하는 요 부분 보이시죠? 요런 식으로 우리가 공면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C1이라는 공면에서의 C1 방향으로의 뭐다? 그 점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다? 바로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자, 어떤 걸로 할까요? 주황색 걸로 할까요? 자, 요렇게 P에서의 접선의 접선의 기울기 바로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공면이 있고 만약에 어떤 y든 x든 어떤 변수 하나를
고정 상수로 두고 생각을 해주게 되면 분명히 뭡니까? 평면이랑 그 곡면이 만나서 생기게 되는 곡선이 보일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다? 편미분 계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곡면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곡면에서의 한 점 x0, y0라는 p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fy를 계산할 거예요. fy의 자, x0, y0에 대한 y에 대한 편미분 계수를 계산할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뭡니까? 이거는 저 y에 대해서 미분계수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x를 상수 취급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x는 x0로 고정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이 곡면과 뭡니까? x는 x0라는 이 평면이 있을 거잖아요. 맞죠? 그 평면과의 만나는 곡선이 분명히 생길 거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곡선이 생긴다는 거죠. 이걸 곡선을 C2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C2 위에 있는 한 점이 역시 X0, Y0라고 되잖아요. 그러면 그 X0, Y0, P에 해당하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주황색으로 하기로 했죠. 이 접선의 기울기. P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된다? 그 Y에 대한 편미분 계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먼저 fx는 x0, y0라는 것은 결국에는 x에 대한 fxy의 편미분 계수거든요. 근데 우리는 미분 계수가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곡면이 있고 그 한 점에 대해서 x 방향이냐 y 방향이냐 방향이 두 개로 나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게 x에 대한 편미분계수이기 때문에 이 x에 대한이라는 말이 결국에는 뭐냐면 x가 변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이제 뭐가 된다? y가 y0로서 상수 취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y는 y0라는 평면과 그 다음에 fxy 곡면이 있을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평면과 곡선이 만나서 생기게 되는 곡선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걸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fx, y와 y는 y0의 교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교선. 여기도 말하는 이 교선은 바로 뭐냐면 곡선인 거죠. 자, 다시 여기서 말하는 교선은 바로 곡선이 되겠죠. 이 곡선의 교선의 접선 기울기가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점 x0, y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같은 방법으로 자, f의 y의 x0, y0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얘는 y에 대한 fx, y의 이변수 함수죠. 편미분계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x가 상수 취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x는 x0로서 상수 취급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미하는 바는 바로 뭐냐면 fx, y와 x는 x0의 교선, 접선 기울기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향이 X 방향이랑 Y 방향으로 나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어때요? 지금 Y,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곡면이 있고 X0, Y0라는 점이 있을 때 그 점에서의 이제 X에 대한 편미분계수는 결국 뭡니까? 이 X축이랑 나란한 방향으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이해돼요? 예. X축이랑 이렇게 평행한 요런 방향으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Y에 대한 편미분계수는 Y축이랑 나란한 방향으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예,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자, 240페이지에 예제 6.3.3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점 Q가 구면이 이렇게 있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1이고요. 그 다음에 자, x축의 수직인 평면이 지금 뭐냐면 x는 3분의 1라고 되어 있죠. x를 고정시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고정시켰을 때 만나게 되는 교선이 분명 원이 생길 거란 말이죠. 자, 그림 6.6을 한번 참고를 하셔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맞죠? 요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원이 생기는데 그 점 Q가 이제 그 교선인 원을 따라 움직이는데 점 Q가 만약에 P에 왔을 경우에 그 Z, Y에 대한 Z의 변화율을 구하여라. 이런 거는 뭐 딱히 여러분들 기하학적으로 이해를 막 하기보다는 이 문제의 말미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Y에 대한 Z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뭘 구하라는 겁니까? 결국 Y에 대한 편미분계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맞죠?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면 주어져 있는 식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자 이거를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 식을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를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X는 이제 상수 취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날라가고 없어질 거고 얘는 뭐가 되냐면 2Y에 플러스 얘는 2Z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Y에 라운드 Z가 될 거라는 겁니다. 라운드 DY에 라운드 DZ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지금 1은 상수니까 마찬가지로 미분해 주게 되면 0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자, 결국에는 라운드 Y, 라운드 DY 분의 라운드 DZ는 마이너스 Z분의 Y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어떤 점에서의 그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냐면 자, 지금 뭐 Y랑 Z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점이 지금 뭡니까? 3분의 2, 3분의 1, 3분의 2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Y는 3분의 1이고 Z는 3분의 2일 때에 Y에 대한 Z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넣어서 계산해 보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3분의 1 따라서 답은 뭐다?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사실 Y에 대한 Z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편미분을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지금 풀이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는 이 풀이대로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굳이 이변수 함수로 만들어 가지고 fxy 꼴을 찾아준 다음에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요렇게 그냥 바로 그 구면 자체를 편미분을 해줘 가지고 계산해 주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에서 자 0,0에서의 지금 x에서의 편미분계수와 y의 편미분계수가 0으로서 같아짐을 증명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 함수부터 한번 적어보게 되면은
이제 6.3.4죠. 자, fxy가 지금 뭐냐면, 자, 요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분의, 자, x 세제곱 y에 마이너스 xy 세제곱. 자, 요렇게 나와 있고요. 자, 여기서 x, y가 0이 아닌 0,0이 아닌 경우에는 요렇게 지금 함수가 정의되고 0,0인 경우에는 지금 요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했던 그 편미분계수의 정의대로라면 요렇게 된다는 거죠. 자, 자, 먼저 f의 x의 0,0을 한번 정의대로 한번 써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리미트, 자, h를 0을 보냈을 때, 자, 지금 뭐예요? x에 대해서 편미분계수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y는 고정상수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h분의, 자, f의 0 플러스 h, 0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그 다음에 f의 0, 0.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x에 대해서 편미분계수면 그 h가 x 좌표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한번 적어보게 되면 리미트 h가 0으로 보냈을 때의 h분의 f의 h, 0 마이너스 f의 0, 0이 되겠죠. 그죠? 그럼 0, 0을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우리 0으로서 정의가 되니까 이건 0이고요. 그 다음 h, 0을 집어넣어주게 되면 계산해보게 되면 뭐 어때요? 0 집어넣게 되면 y가 지금 그 분자에 지금 y가 다 있으니까 이건 다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나요? 어렵지 않게 계산이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f의 y의 0,0을 계산해봐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역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h분의, 자, 이제는 h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y좌표로 가야 되겠죠? 0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는 계산해 보게 되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h분의 f의 0,h 마이너스 f의 0,0이 되겠죠. 자, 0,0일 때 이 변수 함수의 값은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f 0,h를 계산해 보게 되면 x좌표가 0이기 때문에 넣어서 계산해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의 극한값 또한 역시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지금 x의 편미분계수, y의 편미분계수, 0,0에서의 편미분계수들이 전부 다 0으로서 같아진다는 걸 이렇게 증명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뭐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제 6.3.5도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편도 함수를 구하라는 말은 한마디로 나머지 변수들을 상수 취급을 해서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 6.3.5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은 w가, 자, x제곱 y제곱 z에 플러스 ln, 자, xy 세제곱,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wx부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럼 x에 대해서 이제 변수가 되고 나머지 것들 다 상수 취급이 되는 거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요번 장은 이제 y제곱의 z가 되겠죠. 아니다. 죄송해요. 자, x만 변수 취급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x에 대해서 편미분 해주게 되면, 자, 2의 x의 y제곱 z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플러스, 자,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얘는 이제 뭐가 돼요? 자, xy 세제곱에 뭐가 돼요? y 세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자, 요런 식으로 y 세제곱이 약분 가능하죠? 그래서 결국엔 뭐다? 이게 왜 y 세제곱이 있죠?
죄송해요. 이 y 세제곱이구나. 죄송합니다. 이거 y 세제곱이 돼야 되겠네. 죄송해요. y 세제곱이 돼야 되겠네. 처음에 w를 잘못 적었네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결국에 뭐다? 2x y 세제곱에 z에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wy는 이제 y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3의 x제곱에 y제곱에 z가 될 거고, 플러스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로 이제 뭡니까? xy 세제곱분의 이제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는 거니까 3xy의 제곱이 되겠네요. 맞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3y 제곱이 되지? 이거 책에서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wy를 계산한 것이 자, 지금 3x제곱 y제곱 z는 같은데, 자, 우리가 지금 이거 미분해 주게 되면은 그리고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니까 일단 x y 세제곱분의 1로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3 xy 제곱이 돼야 되겠죠. x가 없네요. 맞죠? 분자에 x가 있어야 되는데 x가 없네요. 맞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수정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자, wz 값을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는 뭐가 돼요? x제곱 y 세제곱이 되고, 자, ln x y 세제곱이 있는 항 같은 경우는 이제 z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수 취급이 돼서 그냥 없어진다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다른 한 변수에 대해서 어떤 한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다면 그거와 다른 변수들은 그냥 상수 취급을 해서 미분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자, 합성함수의 편미분법인데 사실 여러분들 여기서는 사실상 이게 중요합니다. 자, 무슨 소리냐? 확실히 구별해 줘야 되는 게, 자, 라운드 D를 뭐냐면, 자, 그냥 올고든 이렇게 D를 쓰는 경우, 그러니까 미분기호죠, 맞죠? 미분기호인데, 그러니까 라운드 DX의 D 이거를 쓸 경우하고, 라운드 DX 라운드 D 이거를 쓰는 경우, 그러니까 올고든 DX 요 기호하고 그 다음에 라운드 DX 이 두 기호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구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도 보게 되면은 이 라운드 D가 아닌 올고든 D 있죠. 그냥 평범한 D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떨 때 우리가 이렇게 씁니까? 여기 오게 되는 이게 지금 뭡니까? 여기 함수죠, 맞죠? 여기 오게 되는 게 바로 함수인데, 여기 오게 되는 이 함수가, 여기 오게 되는 함수가, 1변수 함수면, 올고든 D 이렇게 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자, 여기 오게 되는 함수가, 이변수 함수를 비롯한 다변수 함수면 이렇게 우리가 쓴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네, 요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걸 좀 여러분들 구별을 잘 해줘야 되는데, 자, 예제 6.4.1을 풀어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제 6.4.1입니다. 보시게 되면 z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고, 그 다음에 자, x는 1 플러스 t의 제곱이고 y는 2의 t제곱입니다. 이랬을 때 여기서 구하라는 거는 뭐냐면, 자, dt의 dz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z는 일단은 이변수 함수죠.
Z는 이변수 함수입니다. Z는 이변수 함수요. 이건 이변수 함수입니다. 하지만 여기도 어때요? 그 이변수 함수를 구성하고 있는 x랑 y에 대한 변수가 지금 t에 대한 변수로서 지금 하나로서 그러니까 t에 대한 매개 변수로 표현이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z라는 놈은 결국에는 뭡니까? 변수가 하나짜리인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뭡니까? 올고든 d를 썼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요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dt분의 dz를 계산하는 방법은 그 보조정리 6.4.2 24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공식처럼 좀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처럼 외워주셔야 돼요. 244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한다? 자, 요렇게,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그 z를 어떻게 x에 대해서 먼저 미분을 해요. 편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뭐다?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이런 형태로 계산해주고, z가 지금 x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y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분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용어상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 이걸 전미분이라고 하거든요. z가 이변수 함수인데 이걸 x에 대해서도 미분해줘야 되고 y에 대해서도 미분해줘가지고 두 개 더하는 형태, 이걸 우리가 전미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용어는 이제 여기 안 나와 있어가지고 뭐 아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이 z는 이변수 함수이기 때문에 t에 대해서 미분한 형태가 이제 이런 식으로 x에 대해서 미분한 것과 y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정리해서 더해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y에 대해서도 미분해줍니다. 편미분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y를 t에 대해서 미분해주는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요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라운드, 자, z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해 주게 되면 뭐가 돼요? 2x잖아요. 맞죠? 2x. y는 상수 취급이 되니까 이제 0으로서 없어질 거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x를 이제 t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2에 1 플러스 t. 그럼 t를 한 번 더 미분해 주게 되면 이제 없어지겠죠? 곱하나만 하니까. 그 다음에 자, y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그러면 y에 대해서 미분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2y가 되겠죠. 그 다음에 y를 t에 대해서 미분한다. 2의 t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깔끔하게 적어주게 되면 4의 x에 1 플러스 t가 되고 마이너스의 2y에 2의 t제곱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x랑 y를 자리에 이제 이걸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4에 1 플러스 t의 세제곱이 되고 마이너스의 2의 2t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약간 오타가 있네요. 맞죠? 지금 책에서 있는 풀이 방법대로라면은 지금 마이너스 라운드 y 라운드 dz가 이제 뭡니까? 2y가 아니라 마이너스 2y가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책에 있는 이 부분도 플러스를, 가운데 있는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또 지금 예제 6.4.1의 맨 마지막에 오는 답이 조금 오타가 있죠. x가 이제 뭡니까? 1 플러스 t의 제곱이니까 여기 t가 곱해줄 필요도 없네요. 맞죠? 그냥 여기 제가 쓴 답이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변수 함수일 때도 뭡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z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전미분을 해주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그 3변수 함수 같은 경우에는 z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그대로 이제 또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자, 246페이지의 정리 6.4.4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예요? x랑 y도, 그러니까 z는 일단 x랑 y에 대한 이변수 함수인데 그 x랑 y도 어떤 s와 t에 대한 이변수 함수로서 표현이 되는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뭐가 됩니까? 지금 정리 6.4.4에서 얘기를 하는 건 바로 뭐냐면 바로 지금 앞에서는 뭐예요? 지금 x랑 y는 변수 t의 하나만 지금 하나로서만 지금 표현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정리 6.4.4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 x랑 y도 바로 뭐 된다? 이변수 함수. 그러니까 변수가 두 개로서 표현이 되어져 있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케이스에서 요 부분만 뭡니까? 라운드 뒤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케이스가 두 개로 나뉘는 겁니다. 첫 번째, 만약에 변수를 이제 s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다. 그러면 라운드 s의 라운드 z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자, s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자, 일단은 라운드 z를 라운드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x가 이제 뭡니까? s랑 t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는 이분수 함수다 보니까 이것도 라운드 d가 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근데 x만 미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y에 대해서도 미분해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라운드 z, 라운드 y. 그러면은 라운드 y도 역시 마찬가지로 라운드 d, s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라는 거죠. 됐죠? 그러면은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t에 대해서 미분한 것도 역시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공식 외우는 거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라운드 z의 라운드 x는 이제 뭐가 된다? 또 역시 라운드 x에 이게 t로 맞춰줘야 되는 건 되겠죠. s 자리에 t가 들어간다고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라운드 y에 라운드 t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기서 많은 것들을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제 6.4.2도 있지만 예제 6.4.2는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고요. 편미분 이제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제 6.4.3이랑 예제 6.4.4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6.4.3은 자 일단은 z가 이변수 함수죠. x랑 y로 이루어져 있는 이변수 함수라고 나와 있고 자 이거는 이제 z는 r의 코사인 세타 y는 r의 사인 세타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다음을 증명하라고 했어요. 자 뭐냐면 자 일단은 우리가 먼저 좌변부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좌변은 자 라운드 x의 라운드 z의 제곱 플러스 자 라운드 y의 라운드 z의 제곱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직접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은 라운드 x의 라운드 z는 자 뭐가 되냐면 자 우리가 일단 배웠던 대로라면 뭡니까? 라운드 x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가 돼요? 라운드 죄송합니다. 자 다시 자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뭐냐면 지금 x도 지금 r과 세타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고 y도 r과 세타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라운드 x를 계산하기 위해서 얘를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죠. 자 라운드 r의 라운드 z를 한번 계산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라운드 z를 라운드 x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라운드 x를 라운드 r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뭡니까 라운드 z를 라운드 y 자 이렇게 해서 합성함수 미분 형태 그러니까 전미분 형태죠. 합성함수 편미분 방법대로 이렇게 일단 한번 적어 보자라는 거죠.
자, 요런 식으로 됐습니까? 네. 요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고 자,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계산해 줘야 되는 거는 자, 라운드 세타 분의 라운드 Z도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라운드 D의 Z를 라운드 X에 대해서 역시 미분을 하고 라운드 X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자, 다 편미분인 겁니다. 맞죠?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적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 적어줄 수가 있는데 자, 그럼 한번 구할 수 있는 것들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일단은 얘는 바로 뭐가 돼요? X를 R에 대해서 미분한 겁니다. 그러면은 R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얘는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요? 사인 세타가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자, 얘는 뭐가 돼요?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얘는 이제 뭡니까? 마이너스 R의 사인 세타가 되겠죠. 얘는 R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얘를 계산해 보게 되면 자, 얘는 결국에는 그러면 편의상 그냥 얘를 이렇게 치환할게요. 자, 얘가 지금 공통부분이니까 얘를 라지 X라고 둘게요. 얘를 라지 Y라고 둘게요. 그러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라지 X, 여기는 뭐 라지 Y가 되겠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자, 지금 제곱해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변을 계산하는 거네요, 먼저. 맞죠? 그러니까 얘를 제곱합니다. 자, 우변을 그러면은 이 제곱하고 이제 뭡니까? 그럼 얘의 제곱을 계산해 주게 되면 라운드 R에 라운드 Z의 제곱을 계산해 주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되겠네요. X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에 플러스 Y제곱 사인 제곱 세타에 플러스 2X Y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뭡니까? 자, 이제 이거부터 계산할게요. 라운드 세타의 라운드 Z의 제곱부터 계산해 보게 되면은 X 제곱에 R 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에 코사인 제곱 세타에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니까 이건 마이너스 2xy에 r제곱에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곱해준 요런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 r이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자, r의 코사인 세타를 제곱해준 요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r제곱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뭡니까? 요 부분을 약분시켜 주려면 결국에는 여기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r제곱분을 1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들 다 날라가겠죠. r제곱이니까 r제곱 이렇게 또 날라가겠죠. 그 다음 r제곱 이렇게 날라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x제곱 사인 제곱이 되고 y제곱에 코사인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xy에 사인 코사인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되는데 이걸 이제 없애려면은 완벽하게 다 소거시켜 주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우변의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r제곱에 분의 1의 라운드 d 세타 라운드 d z의 제곱은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자, 요렇게 더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x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요렇게 더해주게 되면 뭡니까? y제곱이 되죠. 그래서 뭐가 된다?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라운드 x의 라운드 z의 제곱 더하기
라운드 y의 라운드 z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도 자 예제 6.4.4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설정하기 나름인 건데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설정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3m/s 그 다음 2m/s의 속도로 커지게 되는 직사각형의 도형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가로를 뭡니까? x, 세로의 길이를 y라고 두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뭡니까? 그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결국에는 3이랑 2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뭐예요? 뭐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가로의 세로의 길이가 각각 10과 15일 때에 이 도형의 넓이가 커지는 속도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세팅을 하기를 S는 결국에는 가로와 세로를 곱한 거잖아요. 맞죠? 그럼 S는 일단 이변수 함수입니다. 맞죠? 넓이. 이건 넓이입니다. 넓이. 대문자 S는 넓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T에 대해서 지금 미분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T에 대해서 DT에 대해서 DS 이 도형의 넓이가 커진 속도를 구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게 궁금한 거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변수 함수는 아니네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이 DT의 DS는 결국에는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쓰자라는 거죠. 자, 라운드 D의 S에 라운드 X가 될 거고 거기다가 뭐다? DX의 DT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뭡니까? 라운드 S에 라운드 Y 곱하기 DY의 DT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자 일단은 뭡니까? 라운드 S, 라운드 X는 지금 S가 지금 이변수함수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미분한 걸 찾으면 되고 문제는 요놈들이죠. 근데 요놈들이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지금 가로의 길이가 X라고 했을 경우에 뭡니까? 가로 길이가 지금 3m/s의 속도로 커지는 직사각형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X의 변화율이 얼마다?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Y의 변화율이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이 자리에 결국엔 들어가는 게 바로 이거 있죠. 자, 일단은 그 대문자 S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해 주게 되면 Y가 되겠죠. 그 다음에 DT의 DX를 구해주게 되면 3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찬가지로 얘는 그럼 X에 그러면 2가 됩니다. 따라서 자 구하고자 하는 건 2X 플러스 3Y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뭐라고 했어요? X가 10이고 Y가 15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구하려고 하는 답은 뭐다? 2 곱하기 10 더하기 3 곱하기 15 따라서 얼마? 20 더하기 45 그래서 얼마? 65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형의 넓이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자 3변수함수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변수가 하나가 더 늘어난 것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변수함수에 대해서만 연습을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이변수함수의 그 편미분법까지 진도를 나간 상황이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중적분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